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과 변화된 환경 속에서 화와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화는 우리를 쉽게 소모시키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노년의 평온을 위해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네카, 분노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왜곡시킨다며 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우리는 화를 통해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새롭게 마주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화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에 따르면 분노는 내면의 평온을 파괴하고 우리가 즐겨야 할 은퇴 후의 소소한 행복마저도 놓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노후의 화를 다스리려면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화가 정말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화를 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세요. 이성을 되찾은 강씨. 강씨는 퇴직 후 종종 가정에서 작은 일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그 상황이 정말로 자신에게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며 더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차츰 나아졌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피폭력은 마음의 상태다.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피폭력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피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폭력적인 감정, 즉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피폭력의 시작입니다. 그는 화를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분노와 화를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무언가 잘못된 상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디는 이러한 화를 억제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화가 어떻게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더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마음의 피폭력을 실천한 민씨. 민씨는 오랜 직장 생활 후 은퇴를 맞이했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간디의 피폭력 정신을 배우고 나서 민씨는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이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화를 가라앉히고 자녀들과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대신 더 차분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화목해졌습니다. 공자,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공자는 화의 통제를 덕목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성숙한 인격과 감정의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노후에 특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격의 완성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인격을 성찰하며 군자의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노력하세요. 성숙한 군자로 변한 박씨. 박씨는 젊은 시절부터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면서 자주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며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의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을 접하고 나서 박씨는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의 인격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점차 화를 내지 않고 더 차분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을 지키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중용은 모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서 적당한 정도로 화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너무 많이 화를 내거나 너무 적게 표현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용을 지키라는 가르침은 노후의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억누르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표출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균형을 찾은 윤 씨. 윤 씨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 억누르지 않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표출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윤 씨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감정적인 안정도 찾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 자신을 다스려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외부 세계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화를 다스리는 데에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변화에 대해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을 통제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감정과 반응을 다스리면서 더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배운 김 씨. 김 씨는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자신을 다스려라는 말을 접한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기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라는 명언으로 유명한데 이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왜 화가 나는지, 그 화가 정말 중요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질문해 보세요. 감정에 대한 이해는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성찰한 이 씨. 이 씨는 직장에서 상사와 자주 충돌을 겪으며 늘 화를 참지 못하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감정적으로 과민해진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점차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작은 문제로 인해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픽테토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를 내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에서 화를 다스린 박 씨. 박 씨는 매일 출퇴근할 때 교통체증으로 인해 짜증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박 씨는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 짜증을 내는 대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붓다는 마음을 태우는 불꽃이다. 불교의 창시자 붓다는 화가 마음에 끼치는 해로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석탄은 결국 자신을 먼저 태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스스로도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화를 내기 전에 그 화가 자신의 마음과 몸에 얼마나 큰 해로움을 줄지 생각해야 합니다. 화는 단기적으로는 감정적 해소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평온을 파괴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이 자신을 상처내지 않도록 화의 불꽃을 즉시 끄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을 다스린 정씨. 정씨는 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감정을 폭발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화가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더 차분하게 대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스로에게 평온을 주라.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기 자신에게 평온을 주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내면의 힘으로 다스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워라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는 너의 영혼의 평온을 가져다 줄 힘은 오직 너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대신 내면의 평온을 찾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으로 평온을 찾은 김씨. 김씨는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러운 은퇴와 함께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자주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김씨는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은퇴 후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긴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이긴다고 말하며 화가 날 때 인내심을 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급한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인내를 갖고 조금만 참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인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급한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인내할 때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내를 실천한 윤씨. 윤씨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그는 즉각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그는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순간에 잠시 멈추고 인내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그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그는 깊은 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기 성찰, 감정의 균형 유지, 성숙한 인격 함양 등 우리가 노년기에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지혜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